김 대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질문이 뭐냐면, 저는 무인성사주라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고 머리가 나쁜 편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괜찮을까요? 자, 질문 잘 주셨어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본인 사주에 따른 질문인데, 일단 이 사주가 이제 인성이 일단 없는 거 맞죠? 자, 인성이 없다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이라는 특성이 뭐냐면, 인성은 논리적 사유체계를 가지려고 하죠. 논리적 사유체계는 일종의 이제 짜임새라고 그러거든요. 차곡차곡 쌓이듯이 뭔가 지식적 체계를 짜임새 있게 쌓아서 그걸 꺼내서 쓰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그 자체에 꼬인다 그러나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을 오히려 더듬어 버리는데, 원래 이제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뭐 했다 그러면 굉장히 책을 천천히 숙독하는 체질이죠. 정독이라고 그러나요? 정독, 숙독하는 체질이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까지 계속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반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보면서 그걸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논리적 체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이제 인성인데, 자, 그러면 인성이 없다라는 건 이게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실은 관성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성이 강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각적이 육감적이죠. 어찌 보면 정반대적인 요소가 있죠. 정반대는 아니더라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부분과 육감적인 형태로 가는 것과는 좀 약간 차별이 좀 되는 부분인데, 그게 좋고 나쁘게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상대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느낌이 좀 강한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어떤 체계화되는 부분들이 좀 약할 수는 있어요. 내 스스로 체계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조금 이제 버거울 수는 있죠. 하지만 보고 느끼고, 특히 이제 연애 상관이 더 있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하는 자체로서 본인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체계화시키는 거 쉽진 않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서 내가 내 자신의 지식적인 부분을 하나 구축해가는, 하지만 그건 기억이 오래 남지 않고 바로 그냥 휘발성이죠. 왜냐하면 외부적 환경에서 들어 습득된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사유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본인의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말씀하신 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좋은 방법이죠. 책을 읽는다는 자체는 하나의 논리적인 체계를 머릿속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 특히 이제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인문학 서적이라는 나름대로 논리성을 좀 갖고 있는 책을 읽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 읽는다고는 막연한 책을 읽기, 일반적인 아주 막연한 책을 얘기하는데, 반드시 이제 그 어떤 인문학 서적을 좀 많이 읽었을 때, 뭐 역사소설이란 이런 나름대로 체계화된 부분들, 나름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서적을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익숙하게 읽다 보면은 어떤 사유라는 생각이 와요. 예를 들어 역사소설의 역사책을 읽었을 때, 읽고 나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스스로 머릿속으로 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시간적 관점이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보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훈련되면, 말하자면 이제 사유 체계가 좀 더 폭이 넓어지고 논리적인 체계가 서고 인성이 없는 부분 메꿔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힘내다님 좋은 질문 하셨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는 또 다른 부분이야.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고 머리가 나쁜 편인가요? 물어보는데, 자, 본인 머리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주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그 자체를 체계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관성의 특징이 두 가지로 양갈래 나뉘는데, 어떤 하나는 관성 중에 일단 정관의 개념이라면 이제 엉덩이 힘이 있죠. 엉덩이 힘이 있다라는 거는 눌러앉는 힘이거든요. 완전히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뭐라고 그러죠?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는 거. 그게 이제 관성의 정관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평관 자체는 사실 엉덩이 깔고 앉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사주는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지가 좀 강해야 돼요. 뭔가 목표의식, 특히 이제 관성은 목표의식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거에 대한 해야 되는 의지가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막연하게 책 한 권 읽겠다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앉아있으면 1시간 앉아있는 게 힘든데,
뚜렷한 목적이 있고, 내가 오늘 뭔가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오늘 시험에서 반드시 뭐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의식이라든지, 뭐 내가 스스로가 목표를 세워놓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책 한 권 반드시 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일주일 동안 봐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도 내 스스로의 약속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목표의식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 그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목표 때문에 자기가 압박감을 느껴요. 그 압박감은 싫기 때문에 목표를 안 세우거든요. 역설적인 행동을 해요.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목표를 안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목표 없이 그냥 가버리는데, 그러면 발전적인 삶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람이 쳇바퀴 돌듯이 자기 자신이 뭐 하는지 모르고 세상 사는 그런 거. 무료하게 인생 사는 자기 자신을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관성이 강한 사람, 특히 이제 이렇게 정편관이 혼잡된 사람은, 앉아있는 힘 자체가 때로는 굉장히 어떨 때는 아주 튼튼하게 그야말로 오랫동안 앉아서 뭔가 공부를 하다가도 어느 시간 또 다음날은 내가 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일은 보상받기 위해서 또 확 놀아버리죠. 이런 들쭉날쭉이라 그래요. 이게 정평안이 혼잡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들쭉날쭉하게 되면 목표에 대한 어떤 살성, 목표 달성이라는 부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항상 세워놓고 자기 의지를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힘내자님, 내가 답변을 충분히 해드린 것 같고요. 네, 지인님께서 저도 무인성이라 공감대요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이유승님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레레님, 저는 별로 궁금한 게 없네요. 아들이 재성이 없는데 배우자도 돈도 없는 사주인가요? 네, 일단 레레님 아까 이제 힘내자님 걸 했으니까 레레님 거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이따가. 자, 일단 저는 별로 궁금한 없는데 그래서 당연히 엄마 입장에는 이제 아들이 궁금하겠죠. 당연히 그러겠는데, 사실 뭐 재성이 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성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하여튼 돈에 대한 부분에 있어 애착을 느끼면서 있으면 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죠. 아마 이제 내자이님 충분히 답변이 됐었을 것 같고요. 근데 자, 일단 뭐 레레님 그 사주 한번 봅시다. 레레님 사주를 보면 그죠? 무진일주가 수월에 태어났죠. 사실 엄마의 의지에 의해서 길러지는 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효자의 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죠. 효자라는 자체는 엄마, 부모, 형제자매에 대한 애착은 있는데, 근데 안 맞아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사주가 참 힘들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부모가 빨리 좀 떨어져서 독립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했을 때 오히려 이 사주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사주는 돈을 쫓는 사주는 아니라 그래요. 돈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 정사나 사업을 통해서 돈 벌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사주는 이제 그냥 튼튼한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안정된 직장에서 그 직장 자체가 가성비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해봅니다. 재물 얘기 물어도 재물은 어디서 나오나요? 재물은 어디서 나오냐면 직장에서 나오는 거죠.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부모 덕을 누릴 수 있는 사주라고 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부모 복을 누린다라는 거는 부모로 인해서 어떤 재물을 안정감을 누린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또 더더욱이나 망가져버린 사주이기 때문에 부모가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돈이 많으니까 아들이 돈 많다, 아들에게 많이 준다. 사실 이런 사주는 부모로부터 많은 걸 받아도 그걸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가는 게 좋고, 자기 직장이 튼튼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지킬 수 있지.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무조건 받아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이루려고 한다면요, 계속 끝없이 말아먹습니다. 집안 가산, 부모님 재산 다 탕진할 때까지 말아먹고 결국은 안 풀려요. 저는 이런 말씀 꼭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들 도와줄 생각 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돈은 직장적 관점에서 추구했으면 좋겠다.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사주는 사업가 사주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가 사주 절대 아닙니다. 아폴님 질문. 언제나 봅니? 네, 언제나 봅니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시 구직 중이다.
지금 구직 중인데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분야의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자꾸 계약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돼서 이걸 계속 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올해는 쉬고 내년에 다 도전할지 고민입니다. 멘탈이 너무 약해서 많이 도전하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어차피 본인이 원하는 회사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기존에 해왔던 일에서 또 대전에 해왔던 일을 하더라도 업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은 힘들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무작정 기다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도전을 계속 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그 멘탈 자체가 약한 자기 자신에 대한 멘탈 자체가 이럴 때 또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좀 약간 좀 멘탈을 좀 키우는, 좀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시기로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자체는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기운이 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좀 더 뭔가 내 의지와 달리 나타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벌써 훈련한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직장도 구하면서 내가 딱 원하는 직장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제가 별로 이 회사 원치 않았는데 근데 이거 하나를 따질 필요 있어요. 소신을 가지려면 그런 연봉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연봉. 그냥 연봉 하나만 보세요.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자체는 이제 일단 이 회사가 돈을 좀 많이 주니까 내가 참을 명분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고요. 업무적으로 내가 진짜 익숙한 업무를 찾아서 했는데 원래 내가 업무적으로 자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내년 자체는 그 자신마저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생소한 업무더라도 연봉이 좀 마음에 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